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지금까지 명쾌한 체원장 채널을 운영하면서 간과 장, 자가 면역과 여성질환, 그리고 암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인고 하니 뇌질환에 관한 영상이 참 부족하네요.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 증후군을 운만 띄워놓고서 후속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가올 새해에는 뇌 쪽 관련 영상을 많이 보강해볼까 싶습니다. 다양한 뇌 질환 중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걱정하는 질환이 있으니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갑니다. 서서히 발병하면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저하되다가 이후로는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증세가 악화될수록 뇌세포의 변형이 진행되어 성격이 변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점점 감정이 메말라간다던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망상이나 환각, 수면장애가 동반되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공격성이 증가하는 등 정신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되게 됩니다. 말기에는 근육이 경직되어 걷거나 움직이기 힘든 신경학적 장애가 동반되어 대소변 실금, 감염, 욕창 등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데 약 5 내지 15%가량이 가족 내력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퇴행성의 뜻이 뭔가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손상되어 점차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는 노화 과정에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만 나빠질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유전 때문에 그래, 나이가 들어서 발병하는 거래, 원래 약이 없대 이렇게 말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신경 쓰면서 뇌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안 그래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뇌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신경계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관리 및 치료에 대한 명쾌한 체원장의 관점을 시리즈 영상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경우, 특히 알츠하이머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경우라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되지 않도록 생활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철저한 생활관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발병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5가지 생활관리법을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그 5가지 전략의 핵심이 뭘까요? 뇌신경 가소성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며 뇌가 위축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뇌의 신경세포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여 성장하고 새롭게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사고로 뇌를 절제한 경우나 뇌졸중 등으로 신경계가 손상된 후로도 재활훈련 등을 통해서 뇌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발현될 만한 유전자를 타고난 경우라도 예정대로 그 질병으로 악화될지 혹은 그 유전자가 발현하는 것을 억제할 것인지는 생활관리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뇌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특정 물질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수정해서 신체의 불쾌한 과민 반응을 해소시키는 것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핵심 전략인데요.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호전시키는 전략은 다른 영상에서 공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생활관리 전략을 공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뇌신경 가소성 원리를 이용해서 뇌신경세포가 퇴화하지 않도록 자극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관리 첫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고 우리 뇌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며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식단 중에서 뇌 기능에 도움이 되고 알츠하이머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먹는 전통 식단이 표준 미국식 식단, 세드보다 훨씬 건강하고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비만, 심장 발작, 뇌졸중, 제2형 당뇨, 조기 사망률을 낮추는 데 탁월했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야채나 과일, 견과류, 씨앗, 감자나 통곡물, 허브와 향신료, 생선과 해산물,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닭 등의 가금류, 달걀이나 치즈, 요구르트는 적당히 먹고요. 붉은 고기는 대폭 줄이고 설탕 음료, 설탕 첨가 음식, 가공된 육류나 정제된 곡물, 정제된 기름과 가공식품은 피하는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통곡물은 느린 에너지원으로 뇌에 지속적인 연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중해 직식단의 핵심은 생선과 질 좋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공급원인데요. 뇌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이며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6 내지 70%는 지방입니다. 전신의 어떤 장기보다 지방의 비율이 높은데요. 뇌를 구성하는 지방 중에 20%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필요한 질 좋은 오메가3를 많이 드시고 뇌에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 직식단에는 자연 그대로의 지방, 저온으로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소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샐러드를 먹는 식이죠.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입맛에 안 맞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한국식 식단에 익숙한 들기름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 함량이 60%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저온에서 압착된 유기농 들기름을 드시고요. 산패된 들기름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꼭 신선하게 드시고 4도 이하의 냉장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생선, 호두, 아마인유, 카놀라유, 녹색잎 채소 등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튀김 같은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마가린 쇼트닝이 다량 함유된 각종 쓰랭류는 뇌에 당연히 안 좋으니 피하시고요. 편의점을 들락거려서 좋을 일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패스트푸드 피하시고 붉은 육류를 드시더라도 기름진 고기보다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당연히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관리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뇌 기능의 많은 부분이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는 식물은 뇌가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이동할 필요가 없는 산호나 따개비 같은 근육이 없는 동물은 뇌가 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다닐 땐 뇌가 있다가 바위에 들러붙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 뇌가 퇴화됩니다. 지렁이나 해파리처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등동물은 뇌가 없어요. 자, 제가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가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공급받으며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뇌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은 무조건 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을 추천하더라고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꼭 해주시고요.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대사성 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서 뇌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와 스트레칭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뇌신경 가소성의 관점으로는 동작과 순서를 기억해야 하는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태권도를 하는데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외워서 승급 심사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무용이나 발레, 댄스처럼 동작을 박자에 맞춰서 기억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정교하게 근육을 통제해야 하는 종류의 운동들은 그냥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뇌에 피가 많이 간다는 것 이상으로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이시고 평소에 계단을 자주 이용한다거나 점심시간에 산책을 한다거나 해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한번 들여봅시다. 작은 변화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관리 세 번째는 뇌를 자극하는 인지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뇌신경세포는 근육과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유지되고 강도를 높이고 새롭게 자극하면 발전하지만 안 쓰면 퇴화합니다. 뇌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단어도 스펠링도 외우고 문장을 만들고 속도를 높여 적재적소에 말하고 문법에 맞춰서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뇌의 전반적인 활동성을 높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도 뇌 기능을 자극하고요. 체스, 스도쿠, 퍼즐 등의 게임도 뇌의 논리적 사고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겸해서 단어 맞추기 퍼즐도 해보시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독서 모임, 동호회 등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블로그도 그렇지만 유튜브가 뇌를 자극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는 거 말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 말입니다. 영상 하나를 올려보려고만 해도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영상을 올려야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올라갈 건가, 머리를 굴려서 엄청 생각을 해야 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제목을 정하고 업로드를 하는 모든 단계가 엄청나게 머리를 쓰게 만들더라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쉽게 하니까 저런 것은 전문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관리 네 번째 전략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뇌세포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낮에 뇌 조직에 쌓이고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수면 부족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여 치매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7 내지 8시간을 충분히 주무시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중에서 자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잘 잡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TV나 유튜브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잘 잤다고 하는데 뇌는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잔다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 소리와 빛이 끝도 없이 뇌를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TV나 유튜브를 보거나 켠 채로 잠드는 것은 알츠하이머에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TV는 바보 상자라 했죠. 유튜브는 더 그렇습니다. 영상 매체는 책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고 뇌에서 판단하고 기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최대한 영상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쾌한 체원장 영상만 알람해놓고 보시고 유튜브는 끄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관리 5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매일 10분 이상 명상하고 깊이 호흡하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기도하며 마음을 관리하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아보세요. 요가 등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활동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만들고 마음이 맞는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자주 외출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는 명쾌한 체원장 채널의 감정치료 영상을 찾아서 문제가 되는 감정을 해소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뇌신경 가소성 원리를 이용해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뇌를 자극하는 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5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명쾌한 체원장의 영상은 다 비슷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뇌에 좋은 식단이 설마 몸에 나쁘겠습니까? 유튜브 상으로 큰 틀에서 전략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고 더 세밀하고 개인적인 전략은 내원하셔서 상담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영상의 전략만으로는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한 알츠하이머 관리, 더 심층적인 전략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